2차전지 산업의 중심에 있는 첨보를 발표하게 될 R팀의 권미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기업 분석 5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2차전지와 반도체 시장 등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주의니만큼 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 분석을 맨 앞에 위치시켰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첨보의 산업 분석입니다. 첨보는 크게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시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전기차 시장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디스플레이 시장의 LCD 산업입니다. LCD는 백라이트에서 액정 패널, 평광 필터, 컬러 필터 순으로 통과한 빛이 하소가 되어 전체 화면을 구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1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한국 업체는 몇 년 전부터 LCD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사업을 철수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OLED인데요. 산업 OLED는 유기 발광층에 전류를 가했을 때 이에 반응하는 발광 물질을 통해서 색을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는 LCD와 달리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하기에 백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아서 더더욱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 태블릿과 같이 OLED IT 시장 개화와 OLED TV 시장의 확대로 인해 OLED 시장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진입장벽이 높아서 한국 기업들이 줄을 이루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반도체를 말하는데요. 5G 보급에 따라 모바일 서버 메모리 용량이 확대되고 있고 비드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개설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완만하긴 하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반도체를 말하고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또한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는 30년까지 파운드리 공정에 171조 원을 투자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주력 반도체인 D램과 결합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핫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분석 설명입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네 가지의 주요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전해액은 전해질, 유기용매, 전해액 첨가제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첨보가 생산하는 제품이 전해질과 전해액 첨가제이므로 이 점을 유의하고 다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전액 구성품 중에서는 전액 첨가제가 가장 고부가 가치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질은 전액 원가 비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핫한 2차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산업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요소는 2차전지고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전해액이므로 전기차의 성장은 전해액의 성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 전기차의 판매량은 21년부터 24년까지 약 2.9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장이 커짐에 따라 배터리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2차전지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은 확대 기대됩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할 때 가장 큰 고려 요인을 주행 가는 거리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은 같은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을 수 있도록 전고체 배터리셀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개요입니다. 먼저 주식 정보 및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보는 과거에는 LCD 식가격 하면 떠오르는 회사였지만 현재는 2차전지 전해질 개발이 가장 주력인 회사입니다. 첨보의 사업 분야에는 전자소재, 2차전지 소재, 의약품 소재, 성밀화학 소재로 나뉘며 매출 비중은 몇 년 전부터 2차전지 관련 매출이 전자소재 매출을 역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전자소재 사업입니다. 첨보의 전자소재 사업은 크게 LCD 식가격과 OLED 소재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식각은 디스플레이 포토 공정 후 감각막이 없는 하부막을 제거해서 필요한 패턴만을 남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첨가제를 첨보는 대표적으로 아미노 테트라졸과 MTZ로 크게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미노 테트라졸은 세계 시장 점유율 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은 당연히 1위겠죠. 또 신제품인 메틸 테트라졸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OLED 소재는 적색 발광 재료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HZ와 MTZ는 시각 속도를 조절하여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해야 초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 상자를 보시면 고화질 대형 OLED, QLED 생산 공정에 HZ를 적용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OLED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보적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소재는 미국 정밀화 1위 기업인 다우케미칼과 지속 거래 중에 있고 LG 디스플레이와는 개발에서 생산 및 양산까지 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공정 소재입니다. 첨보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용 초고순도 화학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 SDI에 납품하여 삼성 수요량의 90% 이상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도 수출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 사업 소개입니다. 첨보의 매출 비중 중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P, D, B, F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고 이 중 F 전해질은 2016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국내에서 독점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첨보의 매출을 19년도, 20년도에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중간체 제품입니다. 공사는 의약품 원재를 생산케 하는 중간 유기화학물을 생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동아 SD, LG화학, 종근당, 영진약품 등 다양한 기업에서 첨보의 의약품 중간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보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첨보의 주요 고객사는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 삼성, 그리고 삼성 SDI, 중국의 CATL 등 세계 선도에 있는 대기업들에 납품 중이며 디스플레이는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거래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는 삼성전자, 의약품은 동아 ST, LG화학 등 다양한 국내 대기업과 지속적인 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의 마지막 재무 분석입니다. 첨부의 재무는 아주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신호가 많아서 재무 분석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첨부의 매출액은 17년 874억, 18년 1200억, 19년 1350억, 20년은 1554억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척이나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동 비율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위쪽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전체 합계에서 3개월 이내에 매출 채권 대부분이 해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드리면 떼인 돈이 없다는 건데요. 한 회계사님의 말씀을 인용해보자면 내가 수년간 회사를 하면서 대손상각비가 0인 기업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정부의 대금 회수율이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하셨습니다. 거래 중인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첨보와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겨 대금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첨보의 높은 시가격 첨가제, 시장 점유율과 OLED 시장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첨보는 독일의 노밥셉이 독점하던 시가격 첨가제 아미노 테트라졸을 국산화시킨 뒤 경쟁 우위를 달성하여 현재 전 세계 점유율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LCD에서 OLED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아미노 테트라졸의 OLED 적용을 확대 중이며 LG 디스플레이와 다우 케미칼이라는 안정적인 수급처 역시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첨보의 수급처인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시장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한 상태이고 OLED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 역시 좋은 상황에 비추어 보아 첨보의 전자소재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첨보의 전해질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존의 6불화 인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F전해질은 이에 반해 가격이 낮아지면서 6불화 인산 리튬을 대체하기 위한 F전해질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전해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첨보는 F전해질염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군산시 산업단지 부지에 약 5년간 6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로써 현재 생산하고 있는 F전해질의 약 5배를 생산시킬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F전해질은 기존의 제품보다 출력이 10% 이상 높고 수명은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에서 F전해질을 생산하는 첨보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과 성능을 모두 향상시킴으로써 첨보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첨보는 다른 기타 전해질 역시 개발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1위 교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첨보의 캐파 전망 그래프와 증설에 따른 매출액 전망 그래프인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성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전기차 산업에는 현재 액체 전해질보다 배터리의 궁극적 지향이라고 불리는 고체 전해질의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에는 리튬 전해질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첨가제를 만드는 첨보에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사용 개수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셀이 소형차 기준으로는 96개, 중대형차 기준으로는 288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수천 배 규모에 해당하는 전력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첨보의 미래 매출 전망이 매우 밝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LCD 패널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호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효과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첨보는 LCD 시가격 첨가제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전 세계 9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2018년 2차 전지 소재 부문 매출 비중은 15.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49%까지 상승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전자소재 전문 기업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OLED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소재 부문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발광 재료의 중간체 및 원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여 성장성이 높은 OLED 시장에서 수익 창출 중입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저희 팀은 림 밸류에이션을 사용했는데요. 왜냐면 첨보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경우 미래가 중요한 산업이고, 이는 단순히 PER, PBR 같은 상대적인 비교로는 2차 전지 산업을 판단하는 데 논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이익 모델, 즉 림 밸류에이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추정부터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차 전지, 전자소재, 그리고 정밀화학 소재나 의약품으로 구성된 기타로 구분을 해서 추정하였습니다. 2차 전지 매출 추정부터 해보겠습니다. 20년까지 2차 전지 부문 매출이 760억 원이었고, 투자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3년까지 캐파 증설분을 기존의 1통당 23년까지 캐파 증승분을 기존의 1톤당 매출액을 구하여 매출액 증가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88%, 재고 비율 23%와 판매 비율 90%를 반영하였습니다. 판매 비율 90%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액 첨가제가 초과 수요 상태라 만드는 대로 다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보수적으로 90%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률 32%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재 매출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과 반도체 관련 부문, 매출을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정확한 매출 구분을 위해 첨보에 전화해서 구해냈는데요.
기존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액이 107억 원이었고, 이를 다시 나누어 LCD 부문과 OLED 부문으로 나누어 추정, 또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부문을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LCD 부문은 코로나19로 단기적인 매출 증가 이후 기존 하락하는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마이너스 2%의 성장률을 적용, OLED 부문은 시장의 성장성, TV 시장 확대 및 ATZ의 OLED 적용 확대로 OLED 시장의 성장률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OLED 시장 성장률 33%를 적용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나누어 추정하였고 각각 69%,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드릴 때 반도체 부문은 삼성전자의 수요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21년 메모리 한 달에 28만 대, 비메모리 한 달에 3만 대를 증설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매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했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추정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는가로 추정했습니다. 5년간의 영업이익률을 보았을 때 눈에 띌 만큼 큰 변동이 없었으므로 5개년분 평균치 21.22%를 적용, 금융수익, 기타 손익은 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5개년분 평균 8억을 적용, 법인세 비율은 3개년분 평균치 14.15%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0.1%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주 친화적인 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배당금은 보수적으로 300원으로 고정하고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요구 수익률은 CAPM을 통해서 구했고 무위험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3년, 베타값은 1.14, 시장 수익률은 코스닥 시장의 3년 평균 성장률을 구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GDP 평균 성장률 4%를 적용하여 현재 자기자본 더하기 추정기간 잔여이익의 현가 그리고 영구적 잔여이익의 현가를 더해서 시가총액은 3조 4,576억이 나왔고 이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어 타겟 프라이스 34만 5,500원, 업사이드 포텐셜 33.9%로 바이를 제시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